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은 양안 충돌 시 봉쇄를 통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이 시뮬레이션대로 대만 항구를 봉쇄, 선박을 우회시키는 등 군사력으로 대만을 봉쇄하면 중국 경제의 취약성도 함께 부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우렌 연구원은 대만 봉쇄로 중국 경제 마비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해당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군의 경제 봉쇄 모의 훈련은 대만 주요 항구의 선박 입출항을 막아 세계로 통하는 대만의 해상 및 항공로를 봉쇄 및 통제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대만 동쪽과 서쪽의 수로가 막히면 상하이, 다롄, 텐진 등 주요 도시들이 대만 인근 해역에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수로의 봉쇄는 대만의 해외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 항구로 운송되는 대량의 원료 물자와 중국이 수출할 완제품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 스스로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로 통하는 주요 항로이자 중국 남부에서 미국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항로이기도 합니다. 호주 철광무역은 주로 대만을 경유, 중국 북부 항구를 이용하며 일본과 한국으로 운송되는 화물들도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민간 항공편도 중단됐습니다.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타이베이 항공편을 중단했고 일본 항공, 캐세이 패시픽 항공 등은 훈련 지역을 피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만 수출의 상당 부분은 항공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대만 영공을 봉쇄하면 중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대만의 칩은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상원은 최근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생산 투자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만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 해협 봉쇄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반도체 자립을 시도해온 중공의 꿈이 일장춘몽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주간 중국 반도체 분야 지도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거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칩 개발에 쏟은 막대한 투자금이 부패 관리와 사기꾼들의 배만 불린 모양새입니다. 2일 차이신왕 보도에 따르면 자오웨이고 전 칭화 유니그룹 회장과 자오스징 전 공동대표가 약 2주 전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칭화 유니그룹 산하 베이징 쯔광의 릴루위안 회장도 같은 날 연행됐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일찍이 중국 반도체 업계의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빚더미에 올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흔히 대형 펀드로 불리는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도 수차례 칭화 유니그룹 산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중공 기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엔 딩원우 대형 펀드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2014년 이 펀드의 설립 이래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반부패 폭풍에 낙마한 최고위 관료는 장관급인 샤오야칭 중공 공업정보화 부장입니다. 7월 28일 당기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샤오야칭은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재임 중 조사를 받는 유일한 장관급 관료입니다. 샤오야칭은 끌려가기 전 손목을 베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중공은 늘 국제 수준에 미달되는 기술 분야에 자금을 쏟아부어 코너에서 따라잡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중국의 대형 펀드는 직접 지분 투자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 자금이 수조 위안에 달합니다. 대형 펀드 1단계 등록 자본이 약 25조 원, 2단계 등록 자본은 39조 5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기대하는 반도체 생산은커녕 투자 기업들의 디폴트, 부실화, 줄도산이 이어졌습니다. 스타 기업인 화이안식의 더 화이 반도체를 예로 들면 그동안 약
8,9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도 최근 5,800억 원을 더 들여 장비를 구매해야 가동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안 시 정부는 이러한 더 화이에 추가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스타 기업 더 화이의 사업은 미완성 상태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더 화이에 투자된 8,90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웨이왕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반 시설에 투자된 3,481억 원은 업계 표준의 2배이며 1,257억 원의 급여는 고액의 임원 연봉 및 일본 설계팀 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지출된 담뱃값과 술값만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며 임원들은 새해 전야에 3억 8,700만 원을 들여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더 화이와 유사한 사례가 중국 전역에서 최소 6개에서 7개의 회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가 자국 내 휴대전화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준비 중인 20만 원 미만 휴대전화 판매 제한 조치는 샤오미를 포함한 중국산 브랜드에는 치명적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업계 관측통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도 모바일 시장에서 중국의 거대 기업을 퇴출시키는 게 이 조치의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 선전에 본사가 있는 리얼미, 트랜션 홀딩스 등 중국의 대형 브랜드들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현지 제조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휴대폰은 2022년 2분기 인도 휴대폰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그중 중국 브랜드가 80%입니다. 인도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저가형 휴대폰 시장을 석권 중인 샤오미 등 해당 중국 기업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8일 홍콩 거래소에서 샤오미 주가는 마지막 몇 분 동안 낙폭이 커져 3.6% 하락하면서 올 들어 35% 이상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인도 당국은 샤오미와 경쟁자인 오포, 비보 등 인도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 엄격한 세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고가 휴대폰을 생산하는 애플, 삼성 등 외국 제조업체엔 이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브랜드 휴대폰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전 인도산 휴대폰 4대 브랜드는 한때 인도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 진출,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펼치자 현지 인도산 휴대전화 브랜드는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4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브랜드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국 제조사들은 인도 시장을 대거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연간 수익에서는 손실을 내고 있어 불공정 경쟁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